맛집은 미슐랭 가이드, 주식은 주슐랭 가이드.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공역지점 강남욱 PB입니다. 네, 애널리스트와 함께 업종을 집중 파헤쳐보는 시간.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뭐죠, PB님?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네.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여행 계획 세우시면서 투자 정보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호텔 레저 준비했습니다. 호텔 레저 담당하시는 성준원 애널리스트 연구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분석부에서 호텔 레저 담당하고 있는 성준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여행을 갈 때 여행 자체도 물론 너무 설레지만 저는 그 면세점 쇼핑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오늘 주제가 제가 또 기대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연구원님께서 한번 우리나라에 있는 면세 사업자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각 회사별로 짧게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천공항에 가보시면은 1터미널, 2터미널에 굉장히 다양한 면세 사업자들 볼 수 있는데 뭐 신세계, 롯데, 신라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이 비슷비슷한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내점에서는 롯데 면세점이 압도적으로 시장 규모가 큽니다. 그 다음에 신라 면세점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 시내 다양한 면세점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도 면세점들이 계속 추가될 가능성도 좀 있어서 우리가 아는 이름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롯데 면세점이 크니까 그쪽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혹시 그중에 매출이 가장 높은 면세점이나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 면세점이 또 따로 있는 걸까요? 그 명동, 그러니까 소공동에 있는 롯데 면세점이 압도적으로 규모가 크고 2018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4조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단일 면세 매장으로는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한 회사가 이제 롯데의 소공동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큰 게 장충동에 있는 신라 면세점 그게 한 1.8에서 2조 원 정도 그 다음 큰 게 명동에 있는 신세계 시내 면세점입니다. 거기가 한 1.5조 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으로 HDC 신라 면세점이라고 용산에 있는데 거기가 또 한 1.3조 원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실 롯데 월드타워점이 거기 한 1조 조금 넘는 매출. 그래서 서울 시내 5개 1조 이상 매출 나오는 면세점 제가 지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래에 좀 뉴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시내 면세점을 더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해당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는 조금 빠졌잖아요. 네네. 관련해가지고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5년, 16년에 면세점들이 한 6개, 7개 정도가 라이센스를 추가로 취득을 하고 문을 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라든지 아니면은 신세계 면세점도 그때 생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16년에 경쟁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때는 2016년에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었던 80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다 보니 관광객 유치 경쟁이 되게 치열했던 거죠. 그래서 뭐 알선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프로모션 비용 이런 걸 많이 썼는데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 11월 기준으로 라이센스 3개를 추가로 주겠다고 했거든요. 서울 시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또 그때 생각이 나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흔들렸는데 사실 그때랑 지금은 되게 다릅니다. 왜냐면 2017년 2월에 사드가 딱 터지고 나서부터는 관광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흔히 말하는 따이고라고 부르는 보따리상들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면세 시장은 지금은 탑3라고 불리는 롯데, 신라, 신세계 위주로 보따리상이 많이 찾는 면세 시장으로 완전히 재편이 돼버렸고 나머지 면세점들은 관광객이 없고 보따리상도 안 가다 보니까 매출이 힘든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연구원님께서 또 보따리상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보따리상이 정확히 뭔가요? 보따리상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의 싼 물건들이나 아니면 퀄리티는 좋은데 구하기 힘든 물건들을 중국으로 좀 많이 가져가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들이 물건을 되게 싸게 팝니다. 주로 이제 중국의 웨이상이라고 부르는 온라인 조그만 소규모 상점들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팔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2017년 2월 사드가 딱 터지고 나서 중국인들이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의 주요 고객으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드가 어떻게 보면 위기였는데 면세점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준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보따리상들의 영향력이 큰 편인가요? 네, 보따리상들은 사드 이전에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매출의 20% 미만이 보따리상이었는데 지금은 70%가 넘는 수준까지 보따리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매출을 100으로 보면은 그중에 70%가 중국인 보따리상이고 그다음에 15% 정도가 한국인들이 쇼핑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5에서 10% 정도는 기타 국적 플러스 일본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세점 먹여 살리는 거 그냥 보따리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상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 최근에 면세점 관련 쪽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 하반기에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라는 게 새로 시행이 된다. 그래서 2019년 1월부터는 보따리상 또는 중국에 있는 외의상들이 물건을 한국에서 떼다 파는 게 되게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1월이 딱 돼 보니까 보따리상 매출은 오히려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도 늘었고 3월에 더 늘어버렸고 3월이 그래서 역대 가장 높은 월별 매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4월, 5월도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호텔신라를 비롯한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등의 면세점 관련 주들이 주가가 다 좋았었고 최근 들어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인들의 내수 소비가 좀 위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보따리상이 떼어가는 물건들이 혹시 잘 안 팔리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행하면은 물론 자유여행도 있지만 투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상장된 투어 회사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하나투어가 1등 회사고요. 네. 모두투어, 인터파크도 투어 회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 노랑풍선이 얼마 전에 상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참 좋은 여행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행 상품이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혹시 뭐 앞으로 좀 전망이 밝은 종목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근데 여행 상품은 어떤 지역이 지금 현재 또는 내년에 여행을 많이 갈 지역이냐에 따라서 회사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가 있고 나쁜 회사가 있거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일본을 굉장히 잘합니다. 일본으로 최근 한 4, 5년 동안 한국인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하나투어는 하나투어 재팬이라는 일본 자회사를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시킬 정도로 일본 사업이 되게 컸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투어는 또 그걸 보고 따라하기도 하고 있고요. 참 좋은 여행이라는 회사는 유럽을 좀 잘하는 회사로 특히 터키 쪽을 잘하는 회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행사별로 조금씩 차별점은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 출국자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성장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행사들이 모두가 다 괜찮았던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작년에 지진도 있었고 네. 했잖아요. 그럼 나라에 따라서 또 그 투어들의 주가도 좀 움직이는 편인가요? 네, 여행사들의 주가는 일본 네. 쪽이 상당히 비중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행사들이 어쨌든 일본 비중이 높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주가가 좀 흔들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 지진이 작년 하반기에 여러 차례 발생을 했고 올해 초까지도 여진이 조금씩 계속 있다 보니까 일본으로 나가는 한국인들이 지금은 조금씩은 역성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다시 기저효과 구간에 들어가서 일본으로 나가는 사람이 조금씩은 다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는데 일본 비중이 너무 다들 컸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대신에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또는 뉴질랜드, 호주 같은 좀 먼 지역들 패키지 상품들이 올해 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생각외로. 그래서 그나마 여행사들의 1분기 실적이 예상과는 다르게 좀 선방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면세라든지 레저 쪽을 보면 관광객 입출이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혹시 뭐 좋아요 할 만한 지표나 뉴스가 있을까요? 면세점이나 아니면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카지노 이런 것들은 중국인 입국자랑 일본인 입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행사들은 당연히 이제 내국인 출국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지표, 출입국자 지표가 매달 관광공사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참고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4월 달 숫자가 뒤늦게 이제 나오게 될 건데 여전히 되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되게 중요한 점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3월 달 일본인 입국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약간 중요해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17년 하반기 정도부터 또 3차 한류 붐이 일어난다라고 할 정도로 한류가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점점점 늘긴 했었습니다. 중국인도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내국인 출국자는 꾸준히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계속 출입국자 늘어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호텔이라든지 뭐 면세, 레저 관련해가지고 비수기, 성수기는 언제일까요? 한국, 중국, 일본, 그러니까 3개국 같은 경우는 여름에 출입국을 많이 합니다. 여름이 성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지금은 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은 다시 뚜렷한 성수기, 비수기가 구별이 될 건데 지금은 그 경계점이 살짝 희미해진 상태다. 연구원님께서 계속 입출입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장에 있는 투자자분들께서 이거는 꼭 확인을 하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그러니까 중국인 입국자거든요. 근데 2014년, 15년, 16년에 중국인이 600만 명에서 800만 명까지 급격하게 입국자가 늘어나던 시기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500만에서 600만 사이 정도밖에는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또는 중국인 입국자가 늘어나는 거를 딱 보고 투자를 하면 좋은데 미리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전세기 또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전세기 비행기 편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전세기가 늘어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이거는 꼭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레저 안에는 또 카지노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원랜드에 제가 얼마 전에 워터파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곧 있으면 또 더운 여름이지 않습니까? 이 강원랜드의 전망은 어떨까요? 강원랜드는 리조트 이름을 하이원 리조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스키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는데 작년에 드디어 이제 한 3년 동안 공사를 하던 워터월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5번째 크기의 워터월드고 5월 말 기준으로 아마 이번에 문을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 벌써부터 더위가 많이 찾아와서 아마 워터파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강원랜드 하면은 약간 카지노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가끔 있을 수 있는데 리조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또 되게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강원랜드라는 회사를 짧게만 잠깐 말씀드려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사행산업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좀 규제가 강화되다가 올해 4월부터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강원랜드의 매출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강원랜드 주가가 이렇게 조금씩 오름세를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강원랜드는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도 있거든요.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GKL 이렇게 있는데 파라다이스랑 GKL이 작년 하반기 실적이 살짝 좋았다가 지금 좀 올해 상반기까지 많이 떨어져 왔는데 다시 올해 하반기에는 좀 실적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을 보고 있고 매출 증가 흐름이 최근에 좀 이미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원랜드, 그다음에 GKL, 파라다이스, 카지노 3개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 이제 하반기의 전망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관련주들의 시장 전망 말씀해 주시고 또 연구원님께서 보시는 탑픽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면세점을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상태고 왜냐하면 면세점은 지금 현재 보따리 상만 가지고도 사상 최대 매출을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최근에 출입국자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서서히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단체까지 들어온다면 보따리상 플러스 단체 매출까지 합쳐져서 면세점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계속 매출을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서 면세점을 가장 좋게 보고요. 그중에서는 이제 면세점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인 호텔신라 이 회사가 탑픽으로 꼽을 수 있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행주에서는 일본이 하락세를 멈추고 일본으로 나가는 사람이 조금씩 반등할 가능성이 하반기부터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비중이 가장 높은 하나투어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지노에서는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성격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규제 완화 그래서 매출 성장이 담보된 그런 상태다라고 보는 강원랜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텔 레저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 분야를 또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요? 한국과 중국의 GDP 성장을 앞으로 계속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레저 섹터도 계속 좋아진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재밌는 주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얘기 나눈 호텔 레저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셔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그럼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집은 미슐랭 가이드, 주식은 주슐랭 가이드. 안녕.